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이런저런 용돈을 타서 쓸 때에도 저희 부모님은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저희 가족은 방학 때마다 해외로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이모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이모부 밑에서 언니 오빠가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 버티고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아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저를 안방으로 불러서 중요 서류가 어디 있으며 보험 서류, 통장 및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 덕분에 저희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집은 더 부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의 회사에 취직하는 걸 떠나서 아예 취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너는 도대체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이런 성적표를 가져왔냐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나도 취직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죠. 저는 대기업에 원서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집에서도 멀었기 때문에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때 25살이었고 그 남자는 30대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요. 땡땡구에 사는 것밖에 몰랐는데 술을 먹고 땡땡구청 앞에 가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생떼를 쓰고 새벽에 나온 남자가 저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직장 생활 안 해봤냐고 선배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라 하는데도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같이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며 심지어는 남자를 좋아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요. 흑역사죠. 저는 땡땡구청 앞에 전화해서 나오라고 고집을 피울 때 이미 사실 술이 좀 깼습니다. 다음날 물론 기억도 다 났고요. 그런데 다음날 기억나지 않는 척 한 건 비밀입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남자를 귀찮게 했습니다. 저는 25살의 나이에 손편지를 써봤고 구구절절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울어도 봤고 술에 취해 그 남자의 구두에 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연히 들은 검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에 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미용실에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음날 엄마가 초상집 가냐고 물을 만큼 새까만 옷으로 도배하고 출근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브라운 계열의 아이라이너를 썼었는데 일이 끝나고 바로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서 검은 아이라이너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는 립스틱도 검은색으로 칠하고 가지 그러냐고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저에게 일 끝나고 술을 한 잔 하자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구두를 새로 신고 온 날이었는데 아침엔 편하게 신고 왔는데 그 남자와 일이 끝나고 술집을 향해 걷는데 갑자기 발이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아픔 따위는 잊고 그 남자 얼굴을 올려다보며 실실 웃으며 걸을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가 취기가 올라서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집이 잘 살죠? 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화목하냐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냐는 건지, 돈이 많냐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집은 화목했고, 돈도 있을 만큼 있어서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얼굴에 그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명품은 잘 모르지만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전부 명품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는 속으로 와, 내 가방까지 자세히 봐주고 있었어 하면서 바보같이 즐거워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홀어머니의 장남이라는 사실과 빚이 많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자라왔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해준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거절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나눈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집에 올 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남자가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자신이 가난하고 내가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라 우리 사이를 망설인 것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백화점에 남자친구와 쇼핑을 갔습니다. 커플티를 사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후드티를 입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의 커플 오피스룩을 입자고 했고 제가 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정장을 사는 게 그것도 2벌이나 너무 사치야. 저는 제가 제 돈을 쓰면서 왜 그 남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인생 첫 커플룩을 한다는 사실에 들떠서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 남자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이런 걸 살 때도 벌벌 떠는데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사니까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너희 부모님이 나같이 돈 없는 놈을 등등. 저는 둘 다 가난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게 어디냐. 오빠가 사고 싶은 건 다 사줄 수 있다라고 허공에 열심히 외쳐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돈을 쓰면서도 그 남자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게 되었고 비싼 것이 먹고 싶어도 저렴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돈은 제가 다 낼 거였는데도 저는 제 돈을 쓰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이 하고 싶은 날에도 그럼 그 남자는 우리의 차이를 느낄 것이고 그럼 나를 만나는 게 힘들어질 테니 항상 그 남자가 좋아하는 질긴 고기가 나오는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는 저밖에 없던 그 가게. 어느 날 문득 앨범을 보다가 프라하의 거리가 그리워져 이번 휴가 때는 프라하를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그 남자는 자기는 여권도 없는데 너는 휴가 때 외국을 다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기 힘들다고 끝이 보인다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해 여름에 프라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돈 쓰는 걸 즐거워하거나 본인의 기준에 비싼 물건을 주저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는 좋겠다. 너와 나는 다르다 등등의 말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절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저 때문에 주눅이 들까봐 항상 그의 눈치를 보며 싼 것만 사고 싼 것만 입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말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제가 좋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치 보고 살 것이 뻔하며 팔려가는 것 같다며 저는 또 죄 지은 사람 마냥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온갖 선물을 사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돈하던 남자가 자기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15만 원짜리 자켓을 샀다가 평균 직장인의 월급이 얼마고 비슷한 자켓을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현명했다는 등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었었는데 어머니께 한방 화장품 풀라인 세트로 80만 원어치의 과일 바구니 제일 비싼 것에 한우까지 바리바리 억척스럽게 들고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멍청한 연애를 했는지요. 그 남자는 제가 립스틱을 또 사는 것에 대해 얼마 전에 사지 않았냐, 립스틱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왜 사냐 등의 말로 저를 사치스러운 여자 취급을 하고 그 남자의 지갑이 너덜너덜한 것이 안타까워 엄마에게 부탁해서 면세점에서 명품 지갑을 받아 선물해 주었더니 면세는 저렴한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하고 그 지갑을 열심히 들고 다니던 저는 2번 다시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은 차로 저를 데리러 오고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 한잔 하고 저에게 꽃다발을 사다 주며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킬 때도 가격부터 보지 않는 남자와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어차피 네 돈이 아니고 너희 부모 돈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도 내 인생의 행운이기에 저는 부모님이 주시는 돈과 제가 버는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 가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2번 다시 절대 결단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여자에게 자격지심을 부리는 남자는 정말 못났습니다. 추가. 다행히도 악플은 별로 달리지 않고 오히려 공감이 간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라는 말, 부럽다는 말, 나도 그렇다는 말, 자작하지 말라는 말 다 읽어보았어요. 댓글이 달린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군요.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 헤어지니까 뒷담화를 한다. 이런 댓글. 맞아요. 뒷담화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친구들 몇몇은 아예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를 이해 못 해주던지. 옷장을 정리하는데 자켓이며 티셔츠며 올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오빠도 그걸 잘 알 거예요. 오빠에게 왜 빠지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꾸미지 않는데도 잘생겼고 눈빛도 깊고 그리고 오빠를 조금 미워하기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다만 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 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냐? 네, 헤어졌어요. 사실 탓을 하자면 헤어진 것은 오빠 어머니 때문이에요. 결혼을 해도 나는 너희와 같이 살 거고 이만큼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으니 이제는 좀 며느리 덕보고 호강도 하고 싶다. 너희 친정은 잘 사니 큰 아파트도 해주겠지? 나는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늙어서는 아들 며느리 덕 좀 보며 같이 살고 싶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살아오시며 얻은 모든 것들을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치부하시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저희 엄마는 시술이며 성형을 하시지 않고 피부 관리를 받고 계신 것 뿐인데
사돈댁은 집에 돈이 많으니 얼굴에 뭘 그렇게 쳐 넣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지 않고 아직도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신지, 늙은이는 늙은이처럼 보여야지 자꾸 그렇게 얼굴에 뭘 하면 죽어서 썩지도 않는다던데 라는 말이었어요. 저희 엄마 50대세요. 엄마는 당황한 듯 웃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여기는 엄청 비싸 보이는데 왜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거 기죽어서 무슨 얘기라도 하겠는지 하며 다 들리게 계속 중얼중얼. 아주 온 가족이 얼굴에서 귀티가 좔좔 흐르네. 사돈 양반이 특히 얼굴이 기름 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혼하면 집은 얼마짜리로 사주실 건가요, 사돈댁? 이라는 말씀에 결국엔 아버지께서 죄송하다고 하고 저희 세 식구가 나갈 때까지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글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 입장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 말씀처럼 제 자신을 미화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관적일지라도 저는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남자를 욕하지 말고 너의 캐리어를 쌓아라. 내가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인다. 이런 댓글. 그 회사는 4년 반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빠 믿고 빈둥빈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빠가 제 가능성에 투자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이 잘 돼서 당연히 수익은 아버지께 나눠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직원 4명 고용해 주셔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명이랍니다.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업의 자본이 비록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글에 담겨서 그런가 봐요. 댓글에 공감 간다고 달아주신 많은 분들, 저는 무조건 헤어지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댓글에 어떤 좋은 말씀처럼 마음까지 가난한 남자라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다고 살짝 의견을 표합니다. 여러분 댓글도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적는 일종의 글입니다. 어렸을 때 방울토마토 나무에 방울토마토가 빨리 열리지 않아 제가 속상해하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방울토마토 나무도 살아있다며 매일매일 방울토마토 나무야 빨리 자라줘 사랑해 라고 말하면 빨리 열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나무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제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저의 글에는 악플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다른 글들에 엄청난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예쁜 일만 일어난다고 믿으면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말의 기적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3년 반 전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소중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추가글을 작성합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썼던 글이 인터넷이며 SNS며 여기저기 퍼져서 한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 지인들은 누가 봐도 저인 줄 알고 캡처해서 보내주고 너 맞지? 등등. 물론 다 인정했고 그 순간에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퍼가신 곳들에서도 악플이 많았어요. 네가 따라다녀 놓고 왜 뒷담화를 하냐? 그래서 처음에 남자가 거절하지 않았냐? 네 마음대로 사람 꼬셔놓고 왜 뒤에서 욕하냐? 그게 네 돈이냐? 네 아빠 돈이지. 그냥 네가 딱 그만큼만 그 남자를 사랑한 거다. 진짜 사랑했으면 시어머니 자리가 그런 사람이었어도 결혼했어야 한다. 남자만 불쌍하다. 등등.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날 제 글로 인해 기분이 나쁘셨던 남자분들, 저를 욕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세요. 여자친구 돈 쓰는 걸로 눈치 주지 마시고 비싼 곳도 척척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 연애를 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면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연애를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데이트 비용 너무 많이 썼어. 이번 달은 라면만 먹어야겠네. 자기야, 내가 오빠니까 돈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기분이 나빠. 전 제 글이 퍼지고 달린 댓글들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라면만 먹어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 사실 저도 그때 그분을 만나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돈 쓰는 것이 아깝고 돈이 없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하시나요? 인터넷에 퍼진 제 글의 대부분의 댓글이 내 남친도 그랬어요. 내 얘긴 줄 알았다. 전 남친 생각나요. 나도 전 남친 만날 때 내 돈 쓰면서 눈치 봤어요. 저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남자 만날 때 제가 거의 다 사줬어요. 등등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와 질의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 글에 달린 댓글 중에서 내 전 여친도 돈이 없어서 이런 댓글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남자분은 헤어지고도 2년 반이나 더 연락이 왔어요. 제 글이 너무 많이 퍼져서 제 전남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적을게요. 2년 반 동안 계속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 홀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나설 수 없었다. 등등.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순간에 탁 놓아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저에게 연락 와서 속물이라고 저를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예쁜 추억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은 원망도 미움도 없고 그냥 저와는 상관없이 그 오빠가 자기 혼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해도 별 생각은 없지만 저도 이 글을 다시 읽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벌써 그때보다 4살이나 나이가 더 드시고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셨겠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뭔가 더 싱그러움을 느끼고는 한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했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 추가. 저는 올해 하반기에 아치나와 결혼합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 말 그대로 아치나랑 결혼해요. 아빠 친구 아들. 아빠 친구분 아들이 귀국하셨다고 같이 밥 한번 먹자고 끌고 나가주신 자리에서 다시 만났어요. 약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도 했고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나갔는데 더 이상 초딩 찔찔이 동생이 아니고 키도 너무 커져서 갑자기 어색했어요. 누나 하면서 몇 번 만나다가 어느 날부턴가 땡땡아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역시 남녀 사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갑자기 쓴 글이 생각나서 혹시나 저에게 공감을 해주셨던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오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프라하를 다녀오고 제가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주는 것 없이 바라지도 않고 아들이 없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보다 더 잘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저희 엄마 생신에도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과 정성스레 고른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금방 시드는 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받는 그 순간 제가 환하게 한 번 웃을 수 있다면 10배 비싼 꽃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2달 전에 샀는데 이제 와서 세일해 라고 말하는 제게 2달 동안 기쁜 마음으로 썼는데 그게 할인하는 금액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 무조건 싸고 무조건 할인하는 물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 돈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아니면 꼭 만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살다가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나타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만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시면 눈이 부시게 살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저에게 재미있던 경험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모두 눈이 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됐고 개방적이신 척 하지만 남아선호 사상에 뿌리 깊은 부모님과 일남 일녀로 장녀로 자랐습니다. 대학 때부터 용돈 벌어 당연히 친정 도움 일절 없이 결혼했고요. 시댁 지원받은 남편에 비해 보잘것없이 해가서 아무도 눈치 안 주지만 혼자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있긴 해요. 아무래도 받은 게 있으니 시댁 행사 신경 쓰고 참석하고 있죠. 친정 남동생은 작년에 결혼했고 부모님이 집 해주셨어요. 뭐 여기까진 어릴 때부터 예상해왔던 터라 그러려니 했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살아오며 친정에 서운함 많았지만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좀 어려워서 2천만 도와달라 하시는데 제가 딱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뻐하던 남동생한테 해달라 하라고 그랬더니 와악하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네요. 부모한테 할 소리냐, 기껏 키워놨더니 싸가지 없는 년 등등. 엄마는 아예 드러누워 친척들한테 저런 나쁜 년이 없다 날리고 전 외가에 아예 찍혔네요. 부들부들 떨리는 몸 부여잡고 간신히 말했죠. 목소리도 덜덜 떨리더군요. 나 고3 때 독서실비도 용돈 모아 내가 끊고 대학 때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은 집에다 드리고 내가 갚았다. 용돈도 내가 벌었고 혼자 시집가서 시댁에서 아직도 눈치 보고 산다. 그에 비해 남동생은 어땠냐? 특히 엄마는 아들 대4 때도 용돈 넉넉히 주고 둘 다 취준생 때도 우리 아들 밥 먹어야 한다고 새벽까지 기다리고 독서실에서 집 오면 밥 챙겨주고 나는 독서실에서 돌아오면 본체 만체 했다. 혹은 동생 오면 같이 먹으라 했다.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떡 하니 주고 난 노후도 부모님이 남동생한테 맡긴 줄 알고 그러는 줄 알았다 하니 언제 차별을 했냐 기억 안 난다. 그렇다 쳐도 그게 할 소리냐 독한 년 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 난 모르고 돈 관리는 남편이 하는 데다 남편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남편한테 연애 시절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서 집안 흉봤냐 땡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냐고 난리 났네요. 참고로 남편과 연애 오래 해서 저 차별받고 산 거 다 알아요. 악소리 지으면서 나가라고 너란 딸 이제 없다 인연 끊자 어딜 부모한테 그런 소리냐 라고 하면서 떠밀리듯 나왔네요. 남편이 데리러 와서 집 가는데 펑펑 울었어요. 사실 저 그동안 사랑받겠다고 부모님 눈치 많이 보다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는 글들과 댓글 보며 용기 낸 거거든요.
시댁도 사정을 짐작하셨는지 아가 이번 주말에 밥 먹게 와라. 좋아하는 회 사놨다 하시는데 더욱 눈물이 나네요. 살면서 부모 복은 없다 생각했지만 이 지경까지 오니 세상에 저만 남은 것 같고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냥 차단할 거고 앞으로 안 보리라 마음 먹었는데 그런 생각하는 제가 못된 것 같은 죄책감이랑 진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과 배신감, 저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등등 그런 게 너무 심해요. 진짜 난 사랑받고 자라지 않았구나. 가장 사랑을 주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줘야 하는 부모가 이러니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글 보면 노우는 남동생 등이 책임져라 하는데 진짜 그 말하면 그렇구나 할 부모님들보단 제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애초에 그 생각하며 물려주셨다기보다는 아들이 좋아 물려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 많이 힘드네요. 솔직히 제가 저런 말해도 전혀 생각 못 하실 분들이고 반성 그런 거 안 하실 겁니다. 100% 제가 나쁜 년이라 생각하실 분들이라 답답하기도 하네요. 그 증거로 여기저기 제 욕을 하셨는지 외가는 벌써부터 제게 전화가 오고요. 전후 사정 엄마한테 겉으로만 듣고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부모한테 그러면 되냐? 엄마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너한테 많이 미안해 하며 산다. 엄마 가뜩이나 건강 안 좋은데 그래야 했냐? 너네 엄마 아프다. 그래 봬도 의지하고 있더라. 등등 폭발할 것 같아 폰도 안 보는데 진짜 친정 부모님이 뭐 해줬다 하고 방글거리는 주변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추가. 계속 전화니 문자니 하루에도 수십 번 끌어올라 텅 빈 집에서 울었네요. 참 웃긴 게 제가 참는 게 습관이 돼서 소리내서 울으래도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다 글 생각나서 보니 그제서야 진짜 누구 눈치 안 보고 미친 듯이 소리내고 울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댓글이 정말 누구보다 위로가 되더군요. 차별받은 거 남편 왜?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도 위로하지만 남편은 사랑받고 산지라 제 감정, 심정 잘 몰라요. 이해한다곤 하지만 이 심정은 차별받고 자란 사람만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댓글을 보며 정말 놀라운 건 진짜 차별하신 걸 모르더군요.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세요. 이모가 말한 바로는 동생은 애가 어리버리 세상 물정 모르니 도와준 거고 저는 야무지게 할 일 다 하고 개척하니 믿음직한 큰 아들이라 여기신대요. 저 개척할 수밖에 없게 살아온 건데요. 구구절절 차별 생각하면 서러움이 터져나와서 아시려나요? 이야기 한번 꺼내면 울음부터 나와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직장 때 차별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뭐 엄마는 짜증내면서 말 똑바로 알아듣게 하라 하셔서 가슴 치며 겨우 말한 기억이 있네요. 차별했다고? 라고 이해 못하시다가 불편하시지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더 바랐을 때마다 문득문득 상처가 헤집고 나와 이야기하니 기억도 안 나는 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너는 맨날 그런 이야기 꺼내서 부모 탓한다고 분위기 뭐 되게 하는 게 있다고 화내시더라고요. 당시엔 그렇구나 했어요. 그냥 이야기 꺼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도 인상부터가 강하게 생겼고 또 그렇게 커와서 절대 단점, 상처 내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여리여리해요. 그러니 제가 화를 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못된 딸이 엄마 괴롭힌다 생각할 거예요. 또 저는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하고 약점 잡히기 싫어하지만 엄만 상처부터 보이고 주변인에게 안쓰러운 티를 받는 타입이라 더욱 친척들 사이에선 제가 못된 딸이었죠.
그러니 명절 때 앓는 소리 하는 엄마한테 다들 잘해라 한마디씩 할 때마다 숨이 턱하고 막혀오는 기분에 대꾸 안 하니 더 그래 보였을 거예요. 결혼하고 따로 요구하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남편은 순한 사람이라 저 몰래 부모님한테 잘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오는 포인트도 친정 방문해서 청소기니 뭐니 저 몰래 사다 주고 중간 역할이라 할 것도 없이 겉으로는 부모님이 인텔리인데다 체면을 중시하며 고상한 척 사셔서 남한테는 아주 잘해요. 남편한텐 비상식적인 일은 안 합니다. 남들이 보면 남편은 장인 잘 만났다고 칭찬할 거예요. 2년 전혀는 제게만, 저만 있을 때 엄마가 하시죠. 나이가 드시니 갑자기 년년 거리시네요. 또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 못 하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하더라도 절대 허락 안 하실 겁니다. 남편에게 저도 2년 전년 이런 이야기 안 하니 자세히 모를 거예요. 아직은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신 적도 없지만 미리 이야기했고요. 친정은 이제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요. 천륜을 못 끊는다 생각하는 가정적인 집에서 자란 남편이기에 그리 말했지만 저는 친정 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 허락 없이 친정과 연락할 시엔 당신 각오하라고. 순한 사람이라 저 몰래 할 사람도 아니니 걱정은 안 되네요. 남동생에게 돈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남동생이 작년 12월에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애들한테 돈 이야기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군요. 뭐 저를 잡으면 잡았지 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미치도록 굶어도 안 하시겠죠. 결혼하고 나서 연락 안 하던 남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엄마 알아 누웠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누나가 봐줘 이러는데 아마 남동생한텐 이야기 안 하신 모양입니다. 동생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만 괜히 밉기도 하고 너무 지쳐서 답장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어차피 동생은 엄마 편이고 커오면서 저랑 싸울 때마다 엄마가 과장되게 피해자인 척 동생에게 전달해서 제가 드센 누나라 생각합니다. 폰 번호는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쯤 바꿀 거고요. 어차피 집에 오시려면 현관 입구 비번 아셔야 해서 못 오실 거예요. 번호는 모두 차단했어요. 이모들한테도 구구절절 이야기하기 싫어서 앞뒤 사정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한마디 한 뒤 차단했고요. 이모들 이야기하자면 또 한보따리지만 냅두렵니다. 시댁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회가 손질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회거든요. 우리 엄마도 귀찮다고 안 해주시는 걸 시댁에서 해주시네요. 보통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친정보다 못하네요. 조언에 따라 시댁에는 제 입으로 이야기 자세히 안 하려고요. 저는 제 부모님이 일반적에서 조금 냉정하시다 생각하고 자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시댁이더라고요. 그 모습 옆에서 보며 남편도 시누이도 참 부러웠어요. 특히 시누이가 부러웠어요. 자긴 부모님 단어만 보면 눈물 난다고. 세상 천지 다 등 돌려도 부모님은 내 편이라고 든든해 하는 거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인생의 가장 큰 백이다 싶었거든요. 시댁이 아무리 잘해주신다지만 가끔 온전한 제 편이 그리워 친정에 그래도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온전한 편은 없구나 생각하니 이번엔 충격이 컸나 봐요. 남편과는 별개로 친정 부모님만의 든든함 그런 거요. 사실 저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천륜을 끊을 순 없다. 이런 말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저랑 같은 처지를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나 보네요. 댓글 보며 많이 위로받았어요. 절 위해 가슴속 상처 꺼내주시며 위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보너스로 나오는 거 양가 부모님 해외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시댁 보내드리고 저희도 가야겠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해지시고 저 포함해서 자식에겐 한없이 똑같은 사랑 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